바로 진행할까요? 네. 원래는 제가 이제 구미 관련된 이런 지원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그 단체에 속한 프로그램이나 지원 정책 이런 거를 좀 정보를 전달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8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제가 봐도 좀 너무 재미없고 좀 너무 딱딱한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딱히 주제를 이쪽으로 잡는 게 아니라 원래 소상공인 한 다음에 중진공 설명드리려 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한 나열식에 읽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이렇게 제도약 지원 자금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건 한번 아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어떤 거냐면은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한 경우로 이제 폐업을 하거나 뭐 사업을 중단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이제 제도약의 기회를 주는 한 번 더 찬스를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제도약 지원 자금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지원 규모가 7,501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자료가 최신 자료라서 그럼 7,500억 중에 물론 이제 뭐 자체 이제 운영비도 포함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다면 1,000명한테 1억씩 주는 거예요. 이 자금으로 또 한 번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세요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지원금이나 지원 자금 같은 거는 한번 사업을 하다가 필요하실 때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다만 이제 이런 제도약 지원 자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영어 학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혹은 뭐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 식당을 하겠다 이런 경우는 제도약으로 인정이 되는데 새로운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찻집을 하다가 폐업을 했는데 또 찻집을 하겠다 이렇게는 제도약에 이제 요건이 안 맞거든요. 왜냐면 그러면은 당장 돈이 떨어진 사람이 폐업하고 다시 1억 받고 하지 이런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면은 업종 업태를 주 업종을 폐업 전에 바꾸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이런 게 좋은 것 같고 이런 약간 그냥 자금에 대한 설명보다는 약간 Q&A 식으로 실제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 자료는 제가 공유 드릴 거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할 때 뭐 알고 싶으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받는 거예요? 네, 질의는 더 먼저 좀. 아까 전에 그 빅 플랫폼 지원 사업 처음에 있던데 플랫폼 지원 사업이요? 빅데이터인가? 아까 플랫폼 지원 사업이 하나 있었거든요. 플랫폼 지원 사업. 그건 제가 한번 따로 한번 찾아서 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관련 지원 사업이나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게 약간 투자 같은 명목에서 보면 약간 매출이 엄청 많이 나거나 뭐 이래야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이거를 꾸려나갈 것이냐 이런 과정을 좀 더 많이 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어차피 매출은 제대로 된 방향이면은 크게 폭발할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더라도 이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좀 더 많은 포인트고요. 그 한 가지 예로 평가 그 부분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초기 사업일수록 어떠한 뭐 다른 요소보다 대표를 많이 보거든요. 그 사업을 이끄는 사장이 누구냐. 왜냐면 그 사장이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거고 그 사업장이 놀고 있으면은 뭐 실패할 거고 이럴 거기 때문에 그 사장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냐를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술 보증 기금에 뭐 대출을 실행한다거나 프로그램에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데 요소로서 평가하는 대표의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옵션을 보여드리면 보통 그 이 대표의 예전에 그 역량 평가로 만점을 받으려면 해당 그 산업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커피라고 치면 커피 사장을 34년간 했어야 만점을 받아요. 그 해당 영역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근데 누가 34년이나 했는데 대출을 받으러 오겠어요. 근데 그게 말이 매칭이 안 돼. 실제적으로 30 거의 한 그렇게 그 정도로 전문화된 사람은 잘 없죠. 10명 중에 한 명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그런 역량 점수는 한 중간 정도 받는다 보고 차라리 그것보다 평가하는 지표로서 특허. 그럼 그 카페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카페에서 뭐 어떤 물건을 팔 거냐, 뭐 커피라면 어떤 커피를 팔 거냐, 이런 거를 더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뭐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하거나 빌려주거나 뭐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했는데 결과물이 좋게 나타나야 자기들도 뭔가 왜 지원했느냐에 대한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커피라고 하면 뭐 의지는 있지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팔게요 이러면은 사실 그럼 옆집도 아메리카노 만들어서 열심히 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기가 커피집을 5년 10년 하다 보니 커피를 먹으면 평소에 괜찮은데 자기가 나이를 먹고 뭐 이런 과정을 겪으니까 커피를 먹으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더라. 이게 뭐 계속 이게 심할 정도로 뛰더라.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나이를 먹거나 아니면은 뭐 몸이 좀 쇠약해지거나 하면 카페인 저항성이 낮아져서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면 계속 심장 두근거림, 안면 홍조 이런 게 생긴다고 하더라. 근데 내가 커피가 좋아서 계속 이렇게 커피를 다양하게 마시고 검색하다 보니 이탈리아 브랜드의 오르조라는 커피가 있더라. 오르조라는 커피가 있는데 그 오르조라는 커피는 그 커피 콩이 아니라 보리를 태워서 보리를 가공해서 커피랑 비슷한 맛을 내는 상품이거든요.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먹으면 커피를 마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임산부나 노약자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이나 뭐 가슴 두근거림 이런 게 있는 분한테는 좋지 않느냐.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오르조 같은 그런 뭔가 카페인 프리 커피가 없더라. 그럼 내가 이거를 가지고 특허를 내서 그 사업을 한번 영위해 보겠다라고 하면 거의 뭐 매우 높은 확률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특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특허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내가 뭐 변리사도 아닌데 그거 관련된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구미에 이제 그 송정동 사거리 보시면 이제 지식재산센터라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센터가 IP 관련된 그러니까 특허를 지원하거나 상표권을 지원하거나 하는 기관인데요. 그게 이제 그 우리은행 위층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시면 IP 디딤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IP 디딤돌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런 자리에서 한 3, 4일 정도 하루에 한 뭐 2-3시간씩 이렇게 특허라 무엇이며 특허를 있으면 뭐가 좋고 이런 거를 강연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듣고 나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특허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특허를 무료로 지원하는 그런 정보도 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하면 그것도 구미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자본의 힘보다는 정보와 그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공짜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심지어 경쟁률도 높지 않은데 심지어 미달이 나는데 왜 지원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서로의 입장차가 다 다르니까 그분들이나 그런 기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왜 저분은 지원해주고 이분은 지원 안 해줘 이럴 수도 있고 일단 그 담당자들의 업무가 사람이 많이 오면 폭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 하에서는 막 너무 열심히 홍보나 광고를 하진 않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지원 제도가 필요하니까 특허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게 좋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데는 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해서 지식재산센터의 IP 디딤돌이라는 사업을 활용해서 하시면 좋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IP 디딤돌을 대표님 좀 하나 더 질문이 예. 있는 게 그 우리 각 지역별 이제 그 신문 그 지부에 그 사업체로 그 지원할 수 있는 사업하고 그리고 그 인터넷 신문에 뭔가 특허를 내려고 하면 어떤 분야로 특허해서 사업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구체적인 것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인터넷 신문사로 특허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에 다 개별 사업자로 독립체산제로 되어 있으니까 네네. 개별 사업자로 이제 지원 사업을 지원할 때 네. 뭐 어떤 쪽에 이제 인터넷 신문 특화된 지원 사업을 하면 좋을지와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이 만약 특허를 낸다면 네네. 보통 우리가 뭐 취재, 정보 발굴밖에 없잖아요. 네네. 뭐 그 관련된 뭐 특허가 어디 있을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예시만 제가 드린다면은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양한 계층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여성들을 주 타겟으로 한 여성 신문도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뭐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점자로 된 그런 신문사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제 나는 비록 뭐 그런 장애가 없지만 내가 이제 신문사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장애인분들도 책을 읽고 정보를 습득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크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점자를 이렇게 정보로 해서 이런 맹아분들 이분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신문사를 만들고 싶다. 그런 만약에 그런 주제로 잡았는데 자기의 그 특허를 내는 목표를 근데 자기는 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특허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는 있는데 사실 내가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이런 역량까지는 없어. 그런 능력은 없어. 할 때 사실 지식재생센터나 이런 IP 디딤돌부터 해서 IP 디딤돌, 그 다음에 IP 나래, IT 글로벌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 IP 디딤돌을 받을 때 혹은 참석했을 때 변리사분에게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사실 이걸 못 찾아서 어떻게 특허낼지 과정은 모른다. 아이디어만 있고 이걸 실현하고 싶은 의지가 있지 이걸 특허로 발굴해내는 능력은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담당 변리사분이 원래 그거를 하려고 온 거거든요. 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특허권 분석을 해줍니다. 이와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특허는 있는데 똑같지는 않고 약간만 우회하면은 특허 등록이 될 거다. 이런 거는 그 해당 변리사님이 특허 분석을 평생 해오신 분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잘 분석해서 최적의 길을 찾아주세요. 다만 비용은 들죠. 근데 비용은 지식재산센터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그 돈을 들이면 이제 이분이 그런 특허권 분석을 해서 등록까지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좋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특허를 가지게 되신다면 보통 특허는 출원이 있고 등록이 있거든요.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걸 특허로 등록해 줘라는 게 출원이고 실제로 특허청이 이거 확실하게 평소에 뭐 어떤 기술과 다르다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과 또 다르다 해서 특허로 인정하는 게 등록이에요. 근데 보통 요즘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2년 정도 걸리는데 2년이나 손 놓고 있어야 되냐 하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허를 출원해 놨다는 조건만으로 그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기보라는 곳을 가면 이 특허권을 보여주고 내가 이 특허권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1억까지 거의 뭐 보통 첫 사업에는 100% 보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로 자금도 확보가 됐고 내가 남들과 다른 특허권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조건으로 시작을 할 수 있죠. 그 정도 일을 해놓으시면 여기서 소개시켜드렸던 정부 사업을 거의 내시면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선정되실 겁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사업을 하겠구나 이런 의지가 뭐 특허도 됐고 뭐 이런 기보도 이런 지원도 받았고 그럼 자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조금만 더 도와주면 성공하겠네 이렇게 되니까요. 네, 한번 꼭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예를 들어서 저기 아이들이 2명 와 있는데 아이들이 공부방 이런 거 필요하시지 않나요? 공부방 이런 거 혹은 뭐 그와 관련된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저렇게 지역에 이제 아동들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높게 가산점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아이들과 떨어지긴 싫은데 그렇지만은 수익 사업은 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 놀이방 지역의 놀이방 뭐 아파트 1층을 임대해서 내 아이도 놀고 다른 아이들도 돌봐주는 이런 놀이방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와 관련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를 지원하거나 그런 거를 교육부터 과정까지가 다 무료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고 알리건 어려우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이런 그 신문사 관련된 분들이 좀 더 이런 걸 취재하시고 좋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이번 특집을 구미시 혹은 경상북도에 있는 창업 지원 기관을 내가 다 방문하겠다. 그래서 전화 인터뷰부터 하고 직접 방문하고 그분들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정부에서 예산을 따올 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따왔어요. 이미 그 예산을 자기가 가져왔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당연히 자기의 입지도 나빠지고 다시는 그 자금을 신청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로서도 기관으로서도 굉장히 안 좋은 커리어니까 어떻게 해서든 해당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을 지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하신다든지 기사를 쓰신다든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정보 습득도 쉽고 본인이 직접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하기도 좋고